이거 몰라서 추징당했습니다. 이자 배당 2천만 원 넘긴 사람의 필수 신고법. 아니, 은행에서 이자, 세금 떼고 주는 거 아닌가요? 증권사에서 배당세도 이미 원천 징수했는데 왜 또 신고해야 하죠? 주변 사람은 아무 신고도 안 했다는데 저만 괜히 신고해야 하나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뒤늦게 고지서를 받고 나서야 알게 됩니다. 아, 신고해야 하는 거였구나. 이미 가산세가 붙은 후입니다. 실제로 상담 현장에서는 매년 비슷한 사례가 반복됩니다. 이자 배당으로 2천만 원을 넘겼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지나갔다가 1년 뒤 수백만 원의 추징 가산세 고지서를 받고 놀라서 연락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문제는 이 규정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규정은 단순한 정보 부족이 아니라 수익이 있는 사람에게 직접적인 손해를 끼치는 구조적 리스크입니다. 오늘은 자산 전문가의 시각에서 왜 2천만 원이 중요한 기준인지, 어떤 경우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고해야 하는지, 그리고 가장 효율적으로 신고하고 절세까지 가능한 방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왜 2천만 원이 이렇게 중요한 기준인가? 한국 세법에서 이자소득,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으로 묶여 관리됩니다. 그리고 이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넘는 순간 과세체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즉, 2천만 원 이하 분리과세원 천징수로 끝. 2천만 원 초과 종합과세 다른 소득과 합산. 여기서 대부분이 착각합니다. 은행과 증권사가 세금 이미 떼가는데 끝 아니야. 아닙니다. 원천징수는 임시 계산일 뿐이고 2천만 원을 넘기는 순간 그 임시 계산은 무효가 되고 여러분이 직접 다시 계산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이걸 모르고 신고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단순히 세금을 더 내는 정도가 아닙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누락으로 인해 가산세까지 추가되는 추징이 발생합니다. 2. 많은 사람들이 추징당하는 이유는 수익 규모를 본인이 모른다는 데 있다. 상담을 해보면 거의 대부분이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자 배당이 그렇게 많았나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은행 예금 여러 곳, CMARP 등 단기 상품, ETF 배당, 주식 배당, 고배당 ETF 분배금, 펀드 이익과 배당. 이 모든 것이 합산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특히 ETF 분배금이 급증한 최근 분위기에서 수익자가 본인 금융소득의 총합을 정확히 기억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 결과 본인은 2천 넘지 않았겠지라고 생각해 신고를 안 하지만 국세청 시스템은 이미 모든 금융기관의 데이터를 취합해 2천만 원 초과 여부를 바로 파악합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면 고지서가 날아오고 그때는 이미 가산세까지 붙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어떤 경우에는 반드시 직접 신고해야 한다. 2천만 원 기준을 넘겼다. 그러면 무조건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오해가 생깁니다. 작년에 일한 게 없는데도 신고해야 하나요? 근로소득밖에 없는데도요? 네, 그렇습니다. 금융소득이 기준을 넘는 순간 모든 소득을 더해 다시 세금을 계산하는 종합과세 대상자가 됩니다. 즉, 직장인도, 전업주부도, 은퇴자도, 자영업자도, 누구든 금액이 넘으면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특히 직장인의 경우는 회사에서 연말 정산하는데 내가 따로 왜? 라고 착각하는 비율이 높습니다. 하지만 금융소득은 연말 정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직장인의 절반 이상이 이 규정을 모르고 추징을 당합니다. 4. 신고를 안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신고를 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누락신고 가산세 20%. 내야 할 세금의 20%가 가산세로 붙습니다. 납부 불성실 가산세 추가. 지연된 기간만큼 하루 단위로 이자가 추가됩니다.
금융소득 규모가 국세청 시스템에 자동으로 기록. 숨길 수 없습니다. 걸리면 낸다가 아니라 무조건 걸립니다. 향후 자산소득 관리 리스크 증가. 한번 누락된 기록은 패턴 정보로 남아 이후 세무 점검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생각하면 몰랐다는 이유로 신고를 안 하는 것은 가장 비싼 실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신고해야 가장 유리할까? 핵심 절차 정리. 신고는 어렵지 않습니다. 핵심은 한 가지입니다. 모든 금융소득을 빠짐없이 확인하고 가장 유리한 공제 구조를 선택해 신고하라. 구체적으로 보면 홈택스에서 금융소득 자동 조회하기. 국세청은 이미 모든 금융기관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조회하면 합산된 금융소득이 바로 표시됩니다. 2천만 원 이하인지 초과인지 먼저 확인하기. 초과라면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다른 소득과 합산한 유리한 계산 기준을 적용하기. 근로소득이 높은 사람은 세율 구간이 높아 세부담이 커질 수 있으므로 필요경 비기부금 등 공제 항목을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신고 시 흔히 발생하는 누락 항목 확인하기. 해외 펀드 이자 배당, 해외 주식 배당, 환테크 이자, CMARP 수익, 보험 적립금 이자. 이런 항목들이 빠지기 쉽습니다. 6. 자산 전문가가 말하는 최적의 절세 전략. 금융소득이 2천을 넘을 가능성이 있다면 분산하라. 부부 각각 계좌를 나누면 2천 기준을 피할 수 있습니다. 배당 중심 투자라면 ETF 개인연금 활용하기. ETF 배당은 국내 해외 과세가 다르며 연금 계좌 안에서는 과세 이연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이 연평균 1,200만 원 이상이라면 사전에 소득 구조를 설계하라. 너무 늦으면 절세 여지가 사라집니다. 은퇴자라면 금융소득 2천 기준이 건보료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이 기준을 넘기면 건강보험료 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7. 결론 2천만 원 기준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미래는 완전히 다르다. 많은 사람들이 몰라서 가산세를 내고 몰라서 불필요한 위험을 떠안습니다. 그러나 2천만 원 기준만 정확히 이해하면 신고할지 말지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고 불필요한 가산세를 피할 수 있으며 소득 구조를 미리 설계해 절세까지 가능합니다. 결국 금융소득 2천만 원 기준은 세금을 더 내게 하려는 규정이라기보다 돈을 굴리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최소한의 게임 룰입니다. 이 룰을 모르면 손실로 끝나지만 이 룰을 아는 사람은 오히려 더 많은 절세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수익을 늘렸다면 신고도 전략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것이 자산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